그래서 빨리 우리는 우산을 어떻게든 예. 내 몸 하나 우리 식구들 하나 버틸 수 있는 우산을 그렇죠. 좀 탄탄하고 작더라도 예. 탄탄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말씀 중에 사실 가끔 이제 최경영 기자님도 그러시고 KBS 김원장 기자님도 이제 가끔 일침을 가하시잖아요. 예. 아, 요새 언론이 왜 그래요? 경제도 그렇고 정치 쪽도 그렇고 예. 사회 쪽 아니 정말 언론이 언론 역할을 하나? 왜 이렇게 됐지? 지금 꼴찌가 몇 년째예요? 이것도 이제 경로우전성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상황이 계속 될 거고요. 언론은 계속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다른 나라랑 다른 게 출입처가 있어요. 출입처가. 출입처는 미국은 뭐 비트가 있지 않냐, 유럽도 비트 있지 않냐 그러는데 그거는 일종의 이런 거예요. 내가 부동산 문제에 관심이 있어. 이게 비트예요. 내가 부동산 문제에 관심이 있으면 저는 경실련도 출입하고 국토부도 출입하고 뭐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부동산 중개업소도 막 다니고 막 뭐 서울을 곳곳을 누비고 다니겠죠.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전문가가. 막 제가 탐사보도 기자를 하면서 주로 경제 분야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어디에서 있었던 적은 없거든요. 근데 출입 기자들은 어디 앉아 있어요. 하루 종일. 네, 하루 종일. 그러면서 거기에서 일종의 이제 기사 담합도 하고 이 정도만 쓰면 되지. 연합에서 이렇게 썼으니까. 왜냐하면 데스크는 그걸 가지고 또 판단을 하거든요. 아, 야, 연합에서 이거 나왔는데 니는 안 썼더라? 그러면 연합에서 나오는 거는 써야 되고 관행이 그렇군요. 관행이. 연합에서 안 나오는 걸 쓰면 야, 이거 확인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존심 상하잖아요. 거기다가 그거를 또 증명해 내려면 모든 그 동료 집단이 쓴 거를 안 쓰고 다른 관점과 다른 팩트를 쓰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본 기사와 네. 방송에서 본 기사가 똑같죠. 네. 절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출입처에서 배포했던 보도자료와 출입처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 근데 부동산이면 아까 부동산이 미국은 비트가 부동산이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지만 한국은 국토교통부 출입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 출입기자는 야 그럼 네가 경실련까지 가봐야 이렇게 되는 거지. 저는 이것도 이제 그 한국 사회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라고 보는데 정부 부처가 이렇게 쪼개져 있잖아요. 18개 부처로. 정부 부처에 따라서 출입처가 쪼개져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사회는 융복합 사회예요. 아니 현실은 융복합이야. 내가 부동산 기자다. 내가 경제 기자다 그러면 나는 정경련도 가서 물어봐야 되고 노동단체도 가서 물어봐야 되고 뭐 가끔 가서 떡볶이도 사야 되고 사서 먹어야 되고 백화점도 가봐야 되고 아이고 한국 고급차는 어느 정도 좋나? 온라인 쇼핑도 찾아봐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를 다 해서 이렇게 알고 있어야 그리고 느껴야 그나마 제너럴리스트라도 그 분야에 그래서 전문가들을 만나면 전문가들의 말이 내 상식과 맞는가 틀리는가 그 정도라도 판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준 스페셜리스트라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본인들이 출입처를 다니면서 그 출입처에 있는 스페셜리스트의 말을 듣고 거기에 동화된 다음에 본인이 스페셜리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한쪽 관점으로만 본 거죠. 그럼요. 네. 저도 이번 책에서 전망을 일부러 안 한 거는 애널리스트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제 넘다라고 저는 생각한 거죠. 제가 뭐 경제 보도 관련해서 오래 했지만 그리고 저도 주식 투자를 해서 그렇게 그 실패한 경험은 없지만 그러게요.
그럼에도 그렇다면서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거는 스페셜리스트들의 목이고 나는 끼케야 준 스페셜리스트인데 주제 파악을 해야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어쩔 수가 없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분야 그 준 스페셜리스트의 역할에라도 충실하면서 열심히 묻고 질문하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거 뭐 학원에서 강사들한테 주입식으로 암기 교육 받듯이 보도 자료하고 그 사람들 말만 듣고 다다다다다 치잖아요. 그리고 옆에 사람 보고 옆에 사람 봐서 아 그거 넣어야 돼? 나도 넣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100건을 찾아도 100건이 다 똑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독자나 시청자는 나중에 가서 보니까 다 틀리면 이제 그게 다 틀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유튜브 이런 쪽을 찾게 돼요. 그렇죠. 기성 언론을 믿지 않게 되고 보지 그렇죠. 않게 되고 그렇죠. 접하지 않게 되고요. 이게 마케팅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참 바보스러운 건데요. 하버드 대학교 그 종신교수 경영학과 종신교수 하는 문영미 교수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디퍼런트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도 일종의 이제 언론도 어텐션 그 사람들의 시간을 뺏는 직업이거든요. 이건 사람들의 어텐션을 잡기 위해서는 달라야 돼요. 정말 디퍼런스. 예. 네. 아니 다르지 않고 맞아요. 콘텐츠가 다르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겠다는 거예요. 근데 100명 중에 99명이 다 같은 것만을 추구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살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 거죠. 안 돼요. 그건 마케팅적으로도 틀렸어요. 하버드 경영학과 종신교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자신의 콘텐츠의 의미는 다른 거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남들과 다른 거에서. 그래야 독자가 보고 아, 저 콘텐츠의 의미는 이런 거에서 의미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육 문제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렇게 다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잠깐 최경영 기자님 개인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그다지 실패를 보지 않은 비결. 나는 끼지 않았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몰려다니면 몰려다닐수록 대중은 그렇게 속아요. 주식시장은 그 계속 속는 대중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막 그냥 몰려다니잖아요. 제가 어떤 적이 있었냐면 이명박 정부 때 회계사 출신의 산자부 장관이 있었어요. 정유 우리 값이 너무 높다. 석유 휘발유 값이 너무 높다. 이걸 내가 그 회계사 출신인데 다 보니까 이놈들 너무 폭리다. 내가 뭐 어떻게든 규제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제가 그걸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에서 그걸 보고 우리는 책에도 나와 있지만 거의 독과점 구조거든요. 특히 정유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산업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코웃음을 치면서 웃기고 있네. 정유 회사들이 폭락을 한 거예요. 지금 SK 이노베이션이랄지 이런 회사들이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뭐 한 10년 전 일이니까 한 달 동안 막 정유주들이 막 폭락을 했죠. 웃으면서 샀어요, 제가. 거의 전액을 샀습니다. 거의 제가 가지고 있는 가용현금의 전액.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친 이런 정책. 떼거리 저널리즘 때문에 또 정책 때문에 이런 독과점적 기업 이런 독과점적 기업들은 여기서 수익이 안 나면 있잖아요. 50% 정도를 밖에 수출하는 거예요. 정유회사들은. 여기서 50% 수익 안 나면 밖에다 수출하면 되지. 그러면 여기가 수요가 이제, 공급이 딸리니까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데,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시장을 어떻게 저렇게 인정하지 않지? 그러니까 제가
이 계속 지금 주장하는 것도 시장이에요. 결국 시장을 거스릴 수는 없는 거예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떨어지는 거고 떨어지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그 어떤 정치적인 쇼잉이죠. 예, 쇼잉 때문에 떨어지더라고요. 샀죠. 그러니까 한 6개월 만에 6개월 1년도 안 돼서 한 2배 올랐어요. 아, 투자는 최경영처럼. 야. 뭐 근데 막 그때는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유가가 폭락을 한다. 그래서 마이너스까지 갔잖아요. 그때 최경영 경제쇼에서 제가 이런 말을 언뜻 했어요. 그럴 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회계라는 게 있잖아요. 산입하는 근거가 분기마다 평균의 원유 가격, 그 다음에 매출도 평균의 그 어떤 매출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선입, 선출 뭐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한 3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게 원유가가 떨어져서 정유사 마진이 떨어지는 거는 맞죠. 네. 근데 그 떨어진 원유를 정유사는 살 거 아니에요. 사서 저장을 하겠죠. 뭐 6개월분이든 저장을 할 거예요. 언젠가 원유가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뭐 정유주를 사라는 게 아니고 지금 정유주를 사라는 게 아니고 그때 마이너스 갔을 때 패닉돼서 팔지는 말라는 거죠. 최소한. 예. 왜냐하면 아니 회계가 이 분기마다 계산을 하고 연마다 계산을 하는데 그때 마이너스고 10달러고 20달러고 뭐 이랬으면 나중에 그때 싸게 산 게 있겠지. 그러면 그때 싸게 산 거는 나중에 정유 가격이 원유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높게 팔 수 있겠지. 길게 보자.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계속 그렇게 우리 팩 저널리즘의 반대로 역발상으로 생각을 하시면 투자기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투자는 최경영처럼 하나 더 나아가서 통찰력은 최경영처럼 어떻게 하면 최경영 기자 같은 통찰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 진짜 궁금해요. 너무 아는 게 많으시고 지금 저는 거의 강의 듣는 기분이라 지금 너무 재밌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런 걸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책을 많이 읽어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유료로라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계속 이렇게 노력하게 된 계기는 열등감인 것 같아요. 하여간 그 열등감이 제가 남보다 좀 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좀 더 잘해보자. 열등감을 극복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내려놨는데 그러니까 좀 집착이 좀 심하고 좀 일 중독도 좀 심하고. 이건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얘기인데요. 예.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종교를 갖고 나서부터는 좀 내려놓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다행입니다. 예, 저는 세상에 이제 우월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언할 게 없을 것 같고, 열등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제가 돌이켜놓고 생각해 보니까, 원동력은 열등감이었구나. 열등감이 있으니, 이렇게, 남보다, 어떻게 해, 그래도 이거는 잘해야지. 뭐, 취재는 더 잘해야지. 뭐, 제작은 더 잘해야지.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세상 수많은 기자들한테 열등감을 심어주고 계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아닙니다. 하여간 그런 것 같아요. 예. 열등감. 정말 솔직한 고백이시네요. 예. 열등감이 사람을 힘들게도 하지만 예. 반대로 원동력이 되어서 예.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쌓아온 것들이 나를 만들었다. 예.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영어 공부하듯이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실 때도 왜 1년, 2년 미치게 집중을 하면 그 다음에 보면 조금 올랐네? 이러지만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기했어요, 저는. 예, 근데 안 이게 가고 싶어서. 스테이디하게 이렇게 차분히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한 번 점프하고 또 점프하고 그러잖아요. 계단 참이 너무 길죠. 예. 안 올라갈 것 예. 같은. 예. 근데 그 시간, 그 축적의 시간이 다 열등감이죠. 뭐 그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 있다가 돌아보면 좀 낫나? 축적의 예.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이제 또 보이는 거죠. 위에가 대단한 사람들 많구나.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안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또 다른 계단이 있다는 걸. 예. 가봐야 알아요. 예. 가봐야 보이고. 예. 예. 그런 거죠. 저희가 항상 이제 책을 쓰신 저자들이 나올 때마다 여쭤보는 건데, 나만의 독서법. 저희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채널을 구독하시기 때문에 예. 책을 많이 읽고 싶은데 예. 일단 시간도 없고 집중도 잘 안 되고 책을 예.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가장 그 기자 생활에 좋았던 게 제가 평생 사회과학만 공부를 했고 전공을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제 석사도 2개고 처음부터 학부 때도 정치외교학이었고 그랬는데 우연한 기회에 소설하고 시가 재밌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언론 시험 공부하는 때였어요. 그때 한 200~300권? 하여간 시하고 소설을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언론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냐면 거의 요새는요, 올인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이게 그러니까 그 기간은 언론사 시험 공부는 한 6개월밖에 안 됐고 그 전 뭐 해가지고 했는데 한 1년 반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도움 되더라고요. 글 쓰는데 그 다음에 상상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과학 하신 분들은, 그리고 사회과학 책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뭐 재테크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까 그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이야기 했잖아요. 퀀티의 대가들이라고 노벨 경제학상 받았다고. 상상력이 없구나. 네, 상상력이 없어요. 상상력이 없어요. 근데 소설이나 시를 읽잖아요. 네. 시를 애우기도 했었거든요. 막 그때는 너무 좋아서. 근데 지금 다 까먹었지만 상상력이 생긴 거예요. 저도 되게 드라이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였어요. 이게 내가 왜 남들이랑 다른 기자들이랑 달라졌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소설이랑 시를 잔뜩 읽은 게 도움이 굉장히 됐습니다. 소설, 시를 놓지 마라. 사회과학이나 재테크 서적만 보면 상상력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팩트나 자기의 어떤 논리, 숫자로 말하죠. 숫자 이거 아니면 말하기를 싫어하고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워런 버핏이 MBA 했습니까? 네. 뭐 그 사람이 뭐 학위가 뭐 박사입니까? 아니에요. 상상력과. 예. 상상력이에요. 상상력. 네. 정말 눈앞에 오늘만, 지금 당장 이 시간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한테 저 하나 던져주신 것 같아요. 아니다, 상상력이다, 실은. 아무 기억도 안 나는 2020년. 근데 2021년은 달라야 할 거잖아요. 네. 최경영 기자가 줄 수 있는 뭔가 위로와 희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혹독하게 신이 가르쳐 준 건지 자연이 가르쳐 준 건지, 아까 경로우전성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 경로우전성 때문에라도 아주 느리게 변화는 하겠지만 또 20~30년 후에 이렇게 보면 그때가 어떤 분기점이었구나. 우리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그렇게 되는 시기일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기존에 생각했던 틀을 좀 바꿀 필요는 있다. 역시 드라이하게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새해 인사도 좀 전해서. 빚 갚으세요. 2021년은 꼭 빚 갚는 한 해. 예, 빚 갚으십시오. 예, 매니저블한 빚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예.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이 정도는 괜찮아. 예. 이거 외에는 상관없죠. 예. 그건 상관없죠. 빚 갚는 한 해. 예.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빚 갚으셔야겠어요. 예. 최경영 기자님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